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게 10년 만에 퍼스트 레이디를 만났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틀 전에는 대학로에서 공연장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백성문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영화를 연극을 네. 관람했다는 건데 연극 관람자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영부인이 가서 연극을 보겠다라고 통보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청와대에서 예매를 해서 수행원과 함께 4명이 이등병의 편지라고요. 이등병의 엄마라고 이제 군 의문사 관련.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그렇죠. 억울하게 이제 피해를 본 그런 의문사의 사람들 얘기죠.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직접 출연도 하는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연극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가서 제작진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고 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엄마 입장에서 바로 굉장히 슬픈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봐도 이 군 의문사 관련한 내용들은 눈물을 안 흘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연극을 보는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영부인과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서 관람을 한 건데 사실 청와대가 이걸 알린 게 아닙니다. 그 연극 관계자가 본인의 SNS상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제 회자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렀다기보다는 조용한 행보를 가는 데 좀 드러난 거거든요.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청와대 그 상황을 좀 아시고 그때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용히 관람을 하고 갔다. 글쎄요, 이게 더 반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조용히 관람을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 문제도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보다는 조용히 미담 수준으로 뒤에서 회자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네. 김정숙 여사의 그 대통령 당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영부인으로서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요. 지난번 거제 갈 때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는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타고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것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거제 가가지고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촬영이 돼가지고 경로당 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나올 정도로,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조용하게 내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은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집행하는 정책 관계자들, 행정부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뭐 아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가 딱 한 파트를 맡아서 한 것이 있어요. 한식 세계화. 누구든지 다 얘기했어요.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에 한식을 국제사회에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한식도 한류의 바람으로 같이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그 주변에 붙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어난 문제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커께서 조금 전에 사소한 거 말씀드리면 10년 만에 영부인이 아니고요. 4년 만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죠. 김여론 여사가 있었으니까. 그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계산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양단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언론이나 일반의 관심이 조금 좀 한 발짝 뒤로 좀 떨어져 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 대변인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 취임 당일도 그렇고요. 취임 이후에 보면은 작은 행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실 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약간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자, 여당 대변인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저희가 후보 시절에 보면 가족들이 전부 다 검증의 대상인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뽑는 건 대통령이지만 그 가족들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 모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고요.
최근에 뭐 그 민원을 만나서 컵라면을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도 일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탈하게 좀 청와대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게 평소에 그 김정숙 여사님의 말씀이세요. 남대문에 가서 장을 보고 싶다도 얘기 있었던 거고, 그동안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게 기존의 역사였다면, 올해 그 대통령께서 강화문 대통령을 목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 만큼 네. 그러니까 여사님들도 역시 그 이전하고 좀 다르게 국민들과 차분하게 소통하고, 그것이 뭐 막 그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제가 앞서 그 우리 권양숙 여사님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애들에게 책도 읽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언론의 보도가 어떤 때는 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저희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여사님이 언론의 흐름을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면서 그런 쓴소리도 좀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 이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근데 아마 여느 역대 뭐 저 여사님이 다 했던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이게 구전으로 전달이 됐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었겠죠. 퍼지는 속도가. 최근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보완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동영상으로 올리고 뭐 퍼날르고 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활동이 없었냐? 아닙니다. 다 대통령들이 국민과 소통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진짜 일관되게 추진했느냐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무언가를 품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온 김에 과거 역대 영부인 얘기 조금 해보죠. 백 변호사는 기억나는 영부인의 행동 어떤 게 좀 있나요? 사실 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을 쭉 보면서 기억에 나는 건 좋지 않은 쪽으로 그 좋지 이순재 않은 여사 쪽. 좀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영부인이 막 도드라지게 막 그 외부적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고, 네. 지금 이제 이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이제 사실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SNS라는 것도 많이 발달하고, 네. 지금은 뭐 소위 SNS에 사진 한 장이 퍼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몇백만에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전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대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불통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스타일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 얘기 듣다가 배고픈 것부터 해결하자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주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나 좀 소탈하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옆집의 아주머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박성규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지나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내용이라면 지나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수준 네, 이런 정도면. 것들, 그러니까 무언가 무슨 사업, 아까 한식 세계화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거창하게 뭘 벌이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정부일 비슷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준이었죠, 국민들을 좀. 찾아가고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는 이런 행보라면 네. 이거는 지나쳐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다른 영부인보다 아까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지금 현재 계시는 여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김상민 전 의원은 기억나는 영부인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이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좀 기억이 나고 인상적이었던 그 영부인님이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없었나요? 저에게는 뭐 그냥 그다지 뭐 다가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금 개인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언론적 관심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관심이 이렇게
있어지는데 그 행보에 대해서 아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심스럽게 저는 아마 말씀 좀 해주셨어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가 더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여사님의 행보가 액션이 되게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분이 예전에 성악을 전공하셨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음악을 하셨어요. 특정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음악을 해도 기악을 하거나 피아노를 하거나 뭐 이런 그룹과 또 성악을 한 또의 기질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네. 왜냐하면 오페라를 하고 또 팀워크를 하고 또 대중과 이제 호흡을 하는 어떤 이런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쇼맨십도 있고 또 활발하고 또 유쾌한 어떤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 속에서도 지금의 여러 가지 거 나오지 않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행보를 해도 액션이 되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칫 소통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나 이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 그래서 아마 작은 행동을 해도 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행보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쾌하고 편안하게. 네, 그 부분들은 좀 잘 이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지만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여사님은 메시지의 중심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국정의 메시지는 핵심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영부인이 여사님이 이렇게 내조했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아픈 국민을 위해서 돌봐왔다는 얘기가 이 행보의 지난 이후에 템포들이 나와야지 무슨 액션을 취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저는 좋은 어떤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이제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에 있어서 생각을 좀. 김현 대변인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는 아주 딱 좋아 보인다 정도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숙 여사께서 과연 향후에는 어떤 스타일의 영부인으로 기록이 될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아마 비서실장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의 그 안사람으로 이렇게 본인이 특별히 대외 활동을 안 하셨지요. 공직에 계실 때도 그랬고 변호사일 때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어쨌든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에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시고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성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특히 5년은 전세를 살고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활동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먹는 식사 비용이나 뭐 그 반려견에 대한 이 사료비 이런 것도 다 자비로 드리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과 네 분이 협의하에 진행된 내용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년 동안 잘 보내다가 다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뜻을 온전하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같이 실천하실 분이 아마 여사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뭐 부각되는 것은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긴 하지만 인수위 기간에 이제 뭐 미담 사례를 굉장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정도일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외교 무대에서는 이제 동반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대통령이 못 가시는 곳, 특히 이제 호남 특사라고 자처하셔서 호남 특사, 호남 특보 이런 별명으로 특보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그러니까 여사님이 후보 시절에 다니면서 약속했던 게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께서 지금 상태는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다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셔서 동의 안 하셨나요? 저는 동의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조금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언론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모습은 좋지만 언론에 이렇게 과도하게 비춰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플러스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중에 하나가 좀 거친 표현입니다. 좀 나댄다.
너무 앞장선다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일상화되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일이 방송을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는 쪽으로 변질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그게 기준이 돼서 옆에 있는 보좌관들, 옆에 모시는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가 따라붙게 되고 그 관련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붙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부분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봤고 그것이 안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언론이 과다하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하나 말씀은 지금 뭐 김현천 의원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도 줄이고 무슨 격이 없는 대화도 하고 참모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도 하고 다 이제 좋은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못해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전 대통령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제가 같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대통령과 치열한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좀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한쪽의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도 살펴볼 그런 좀 차분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예, 저희가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네, 조금 예. 전에 박 전 의원님께서 나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뭐 물론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취지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표현은 조금 과할 수 있어서 제가 예, 지적하고 제가 조금 전에 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예. 한 그러니까 얘기예요. 나댄다는 표현이 좀 예, 과한 그 표현은 조금 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도 또 토론이 붙네요. 김상민 전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진짜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잘 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김의원 대변인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되라고 너무 좋은 말만 해드리면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여사님이 호남의 특보다 그리고 공약을 한 게 있으니까 가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 이 우리 김영수 여사님을 그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다소 그런 데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제 불필요한 잡음들 예, 또 그걸 이뤄가는 과정 속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비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여사님의 어떤 그 뭐 성악을 해서 이제 행동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액션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고 유쾌한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거기부터 비롯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이제 그 행보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진에 봤을 때 국회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장면에 여사님이 막 즐거우니까 손 흔들어주고 국회의원들에게 막 해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약이 약속이죠. 뭐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이지 알겠습니다. 공약을 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영부인의 행보에서 우려, 걱정 그리고 이쪽은 이 정도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애들에게 책도 읽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언론의 보도가 어떤 때는 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저희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여사님이 언론의 흐름을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면서 그런 쓴소리도 좀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 이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그건 아마 여느 역대 뭐 저 여사님이 다 했던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이게 구전으로 전달이 됐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었겠죠. 퍼지는 속도가. 최근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보완을 하려고 그래도 현장에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동영상으로 올리고 뭐 퍼날르고 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활동이 없었냐? 아닙니다. 다 대통령들이 국민과 소통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진짜
일관되게 추진했느냐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무언가를 품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은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집행하는 정책 관계자들, 행정부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뭐 아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가 딱 한 파트를 맡아서 한 것이 있어요. 한식 세계화. 누구든지 다 얘기했어요.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에 한식을 국제사회에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한식도 한류의 바람으로 같이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그 주변에 붙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어난 문제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봐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앵커께서 조금 전에 사소한 거 말씀드리면 10년 만에 영부인이 아니고요. 4년 만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죠. 김윤옥 여사가 있었으니까 그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계산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양단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언론이나 일반의 관심이 조금 좀 한 발짝 뒤로 좀 떨어져 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 대변인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 취임 당일도 그렇고요. 취임 이후에 보면은 작은 행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실 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약간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자, 여당 대변인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저희가 후보 시절에 보면 가족들이 전부 다 그 검증의 대상인 이유는 그러니까 대통령 물론 뽑는 건 대통령이지만 그 가족들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 모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고요. 최근에 민원을 만나서 컵라면을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도 일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탈하게 좀 청와대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게 평소에 김정숙 여사님의 말씀이세요. 남대문에 가서 장을 보고 싶다도 얘기 있었던 거고 그동안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의 제약이 있었던 게 기존의 역사였다면 올해 대통령께서 강화문 대통령을 목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사님들도 역시 이전하고 좀 다르게 국민들과 차분하게 소통하고 그것이 막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제가 앞서 우리 권양숙 여사님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 청와대 그러니까 영부인과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서 관람을 한 건데 사실 청와대가 이걸 알린 게 아닙니다. 그 연극 관계자가 본인의 SNS상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제 회자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렀다기보다는 이 조용한 행보를 가는데 좀 드러난 거거든요.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청와대 그 상황을 좀 아시고 그때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용히 관람을 하고 갔다. 글쎄요, 이게 더 반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조용히 관람을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 문제도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보다는 조용히 미담 수준으로 뒤에서 회자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당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영부인으로서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요. 지난번 거제 갈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는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타고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것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거제 가가지고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촬영이 돼가지고 경로당 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나올 정도로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조용하게 내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게 10년 만에 퍼스트 레이디를 만났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틀 전에는 대학로에서 공연장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백성문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영화를 연극을 네. 관람했다는 건데 연극 관람자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영부인이 가서 연극을 보겠다라고 통보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청와대에서 예매를 해서 수행원과 함께 4명이 이등병의 편지라고요. 이등병의 엄마라고 이제 군 의문사 관련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내용이거든요. 약간 좀 그렇죠. 억울하게 이제 그리고 피해를 본 그런 그 사람들 의문사의 얘기죠.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직접 출연도 하는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연극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가서 제작진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고 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엄마 입장에서 바로 굉장히 슬픈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봐도 이 군 의문사 관련한 내용들은 눈물을 안 흘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연극을 보는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